네, 후반전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코스피예요. 일단 오늘 제가 여기는 보면은 7.7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자료를 좀 빨리 만들어서 우리 여기 방송국 이델리온에다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빨리 캡처를 한 건데 오늘 코스피가 한 4%대였죠? 4%대였어요. 원래 막 8%, 8.5% 이렇게 가다가 장 막판에 싹 밀어버렸어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지 펀드들의 어떤 레버리지에 대한 그 비용을 또 인상을 시키면서 거래에 대한 부분을 좀 제한을 두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증권가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좀 어느 정도 매물이 출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탈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코스피예요. 코스피가 일단 7,500선이 어떻게 보면 지지라인이었거든요. 보시면 여기 7,500선이 지지라인이었는데 정확하게 지지라인 찍어주고 오늘 좀 급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끌었을 때 거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특히 삼성전자가 저는 처음 봤습니다. 13% 이상 급등한 걸 전 처음 봤어요. 아무튼 엄청난 급등을 해줬는데 아쉽게도 막판에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뭐 한 7%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코스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이제 뭐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기준봉 생겨서 여기 기준봉의 종가, 중심가, 시가 이것도 맞아요. 이거는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돌아설 때, 즉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고 정배열에서 분할 매수를 할 때는요. 보통 11선을 한번 사고 21선, 41선까지 봅니다. 그리고 나서 61선을 저는 손절가로 두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수로 봤을 때 얘가 여기 21선 깨고 11선 깨고 21선 깨고 여기 41선 이렇게까지 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사실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됩니다. SK하이닉스 사야 됩니다 하면서 마켓 위너에서 전부 다 저걸 들고 나왔다고요? 삼성전자를 수익률 대결에서 들고 나오셨다고요? 아니 SK하이닉스를 수익률 대결에서 들고 나오셨다고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큼 돈 잘 버는 회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눈을 찾아보고도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밀어줘서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지수 잘 보셔야 됩니다.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은 정말 어려웠어요. 보시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오늘 2%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 1050포인트가 지지라인이라고 제가 한 달 동안 내내 얘기했어요. 이때 얘기했고요. 이때 막 아무튼 얘기했어요. 1050포인트 이때 얘기했고 그러고 나서 밀었는데 1050포인트가 저항이에요. 지금 바닥 찍고 ADR로 거의 44까지 빠졌었단 말이에요. 44까지. 완전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금융위기 때도 그거보다 더 빠진 거예요. 그죠? 완전 초바닥이었어요. 바닥 딛고 지금 어제, 오늘 코스닥이 연거퍼 올라와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반도체 소부장들이 거의 뭐 기판이랑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들이 거의 맥살을 끌고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께.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반도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어때요? 반도체가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를 일단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급이 또 순환매로 돌아가요. 전력설비, 전선, 뭐 조선, 오늘 갑자기 원전 빵 마지막에 뭐죠? 한전기술 상한가 치고 막 이랬죠. 그건 제가 봤을 때 ETF 리밸런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에서 지금 1050포인트 여기서 못 찍어 여기서 못 올라탔단 말이에요. 그리고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코스닥은요 1050포인트를 뚫어서 여기에 안착을 하면 또 급등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1150포인트까지. 그러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되겠죠. 과연 코스닥이 1050포인트를 뚫어서 안착을 하느냐, 종가로 안착을 하느냐.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안착이 된다. 그러면 물론 지금도 오늘 2%대로 좀 밀긴 했지만 지금부터 뭐 분할 매수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사도 상관은 없는데 진짜 화끈하게 올라가려면 1050포인트 이상 올려놔야 돼요. 여기가 저항이었기 때문에 1050포인트 여기가 지금 저항이고 여기에서는 지지라인 이탈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전쟁 때문에 그런 거. 여기 딛고 올라온 거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1050포인트가 정확하게 지지 라인이고 지금은 저항이잖아요. 여기를 뚫어줘서 얘가 이렇게 안착이 됐을 때 그때 코스닥은 더 튀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좋아요. 오늘 삼성전자 13%,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13% 급등을 보여줬는데 장 막판에 7%대로 내려왔어요. 아쉽게도. 6%를 그냥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냥. 그죠? 근데 그건 아까 제가 다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삼성전자 마켓 위너에 들고 나오고 막 제가 삼성전자 17만 4천 원대부터 얘기해가지고 삼성전자와 사는 남자, 삼정과 사는 남자 하면서 막 제가 했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 더 마켓 위너에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이날이었어요. 일단 5일선을 깼죠. 그래서 제가 들고 나갔는데 지난주 삼성전자도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렸을 때 여기 이 빨간색 선이 11선인데 여기를 잘 봐야 된다. 11선을 보통 타고 올라갔다. 많이 빠져봤자 21선이었다 했는데 다음날 월요일에 개파락이 나왔죠. 예, 충격을 먹었잖아요, 우리가. 그 금요일에. 예, 미국 증시가 금요일에 막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10% 빠지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는 코스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따라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연봉으로. 똑같이 가요. 자, 그래서 빠졌어요. 아침 딱 됐는데 얘가 21선 아래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갖다 붙이고 또 빠지고 21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마켓 위너에서도 강의로 말씀드렸는데 똑같아요. 11선, 21선, 41선 보고 분할 매수해라. 1대, 2대, 4로 해라. 그러면 21선에서 한번 산 거예요. 11선 그대로 이탈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41선 내려오나. 안 내려왔잖아요. 그럼 모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오늘 13% 급등했어요. 이거 익절하고 나오신 분도 있고 끌고 가면 됩니다. 저는 끌고 갈 수 있다고 봐요. 왜? 그 재료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예요. 똑같잖아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일단 11선을 계속 조정 줘봤자 11선이었어요. 우리한테 엄청나게 그 살 기회를 크게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11선을 계속 11선 타면서 갔는데 한 번 줄 때 21선으로 줬어요. 그래서 제가 SK하이닉스를 원래는 이제 이날 들고 나갔어요. 마켓디너에서. 원래는 이날 들고 나가려다가 그냥 이날 들고 나갔는데 어찌됐든 분할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 21선에서 한 번, 그죠? 41선에서 한 번인데 어떻게 됐어요? 빠지죠. 그래서 21선에서 샀는데 이게 오늘 또 9% 급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첫 번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무너지는 시장은 우리나라 증시가 끝난 거예요. 시즌 아웃 끝난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는 잘 끌어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반도체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죠, 당연히. 그죠? 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변동성을 주면서 막 올리겠죠. 그죠? 지금 2배 ETF, 레버리지 ETF 그것도 단일 종목 그거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지금 더 큰 거예요. 그걸 왜 만들어가지고 그걸 도대체 왜 만든 겁니까? 뭐 도박장 만들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뭐 도박판 만들 겁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증시 뭐 아니면 도 아닙니까? 결국에 반반입니다. 50대 50. 그런데 거기다가 ETF 단일 종목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완전 그래요. 그 종목 왜 만든?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참 이 멀쩡한 종목이 어떻게 하루 합치면 10% 빠지고 15% 올라갔다가 8% 빠지고 또 10% 가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는 이 큰 종목이 말이 안 돼요 지금. 자 아무튼 요렇게 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제 월요일부터도 보시고 11선, 21선, 41선 기억하세요. 이따가 또 한 번 더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반도체를 봐야 된다. 지난주에도 이제 수출 데이터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5월 수출 데이터 말씀드렸는데 일단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일단 수출이 286억 달러 역대 최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반도체가 최대 실적을 또 냈어요. 반도체는 계속 팔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이퍼스케일러들, 니네들 뭐 구글, 뭐 아마존, 메타, 니네들 1등, 2등, 3등 하는 건 나랑은 전혀 상관없어. 나는 많이 팔면 돼. 뭘 메모리를.
메모리 많이 팔면 돼.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니네들 1, 2, 3등 할 때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많이 팔면 되는 겨, 너네한테. 납품만 많이 하면 되는 거야, 공급만. 그게 우리나라 입장이에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입니다. 많이 팔면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재료들이 현재 더 붙고 있어요. 자, 일단은 관세청에서 발표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보니까 85.9%나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 4월에 252억 달러를 뛰어넘는 최대 실적인데 여기서 반도체 수출이 205%나 급등을 했죠. 이게 여러분 제가 왜 그냥 계속 조정 줄 때마다 반도체 얘기했겠습니까? 지금 사기가 되게 어려운 구간이에요. 반도체는 쉽게 우리들한테 매수 구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요. 그러니까 조정이 세게 들어왔을 때 전혀 아무런 펀더멘탈 문제가 없고 각종 노이즈로 올라온 거면 사도 돼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러니까 보면 또 디램도 323배나 팔리고 낸드도 3배나 팔렸어요. 메모리 슈퍼사이클 숫자로 확인하시면 돼요. 조정 들어오면요. 실적 나오는 종목 사십시오. 그럼 우리나라에서 실적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350조고요. 내년에는 450조고요. 그 다음 2028년도에는 거의 600조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메모리는 부족하다. 최태원 회장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HBM이 2030년까지는 계속 부족하니까 웨이퍼를 찍어내는 걸 한 2배 정도 늘려라. 뭐 이렇게 늘려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뭐 우리나라 말고 일본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얘기가 또 나오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또 전남에도 또 뭐 만들고 반도체 또 공장 증설한다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무튼 간에 지금 계속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못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111억 달러 역대 최고인데 거기에서 HBM 포함해서 281%가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낸드 플래시 3배 늘었고요. 그다음에 디램도 3배가 많이 팔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팔리고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메모리 그냥 계속 팔면 된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무슨 우리가 1, 2, 3등 할 겁니까? 예. 그럼 우리 그냥 메모리를 많이 팔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가 중요하죠. 이게 오늘 삼성전자를 13%까지 끌어올려줬던 재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는요. 왜 실적이 나왔느냐? 메모리에서 나온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여기에서 실적을 1분기 실적 57조를 찍어준 겁니다. 찍어준 거예요. 그러면 파운드리는요? 파운드리는 지금 현재 적자죠. 그래서 파운드리까지 실적이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는 진짜 더 우상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평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구글의 차세대 AI 칩, 요 TPU, 텐서 처리 장치, 요 TPU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다가 지금 구글이 맡길 수도 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검토하고 있다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만 TSMC와 나눠서 한다. 즉 대만 TSMC는 1.4 나노미터 요거 공정으로 생산을 하고 삼성전자는 2 나노미터 공정으로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에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요. 메인 프로세서와 HBM을 연결하는 다이, 즉 칩입니다. 입출력 칩. 그거를 2 나노미터 공정으로 생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삼성은 메모리 플러스 파운드리까지 실적이 나와주면, 즉 파운드리도 실적이 나와주면 더 주가는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재료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테슬라한테 25조 원짜리 규모 차세대 AI6 칩 이 생산 계약을 따냈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와 그록 이 언어 처리 장치, LPU, 요거 생산도 맡아요. 즉 파운드리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계약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TSMC의 파운드리 말고 이제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쪽으로도 이제 힘을 보태게 되고 거기에서 실적이 나오면 삼성전자는 우상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미국 ADR 8월 상장 이거가 SK 하이닉스의 엄청난 재료입니다. 엄청난 재료.
자, 이거는 뭐 선반영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선반영이걸 떠나서 8월에 미국 ADR, 즉 미국 주식 예탁 증서, 미국 기업, 미국 내에 있는 기업 외에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할 수 있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수급적인 게 어떻게 돼서 더 좋겠죠. 물론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엔비디아와 2년 그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얘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뭡니까?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반도체는 더 이상 사이클 산업이 아니다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에 엄청난 그게 재료예요. 거기다 더해서 엔비디아 또 차세대 칩에 대해서 AI 팩토리 칩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또 SK 하이닉스와 서로 공동 개발, 연구 뭐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또 얘기가 나온 만큼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첫 번째 공급사이면서도 뭡니까? 첫 번째 파트너죠. 굉장히 큰 핵심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그 재료가 있는데 거기에 ADR이 붙는 거예요. ADR이. 자, 보게 되면 지금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95만 원, 295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현재 경쟁사 마이크론 대비 현재한 저평가를 받고 있고, 현재 요게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 시 패시브 펀드 편입 수급을 받으면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어요. 네. 지금 보면 ADR 주식수가 약 1,780만 주, 1,780만 주의 주고, 그다음에 ADR 지분율이 약 2.5%, 즉 SK어 요 지분율이 20.5에서 20%로 일단 내려가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뭡니까? 환율로 계산해서 1,500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ADR을 하게 되면 약 여기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 SK 하이닉스가 ADR을 이제 미국 여기에 상장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 보세요. 이거 지금 영업이익률이 여기 보면 제일 높은 게 마이크론이에요. 70%. 여기에 이 SK 하이닉스만큼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회사가 없어요. 엔비디아, 뭐 TSMC, 뭐 브로드컴, 뭐 없어요. 그나마 좀 견줄 만한 게 마이크론이에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엄청납니다. 제가 왜 ADR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TSMC가 ADR한 거예요. 이게 ADR을 요때 97년도 10월에 했어요. 97년도 10월에 했는데 요때요. 보면 지금 본주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1.7배나 터졌어요. 1.7배나 터졌어요. 그래서 55억 900만 달러, 대만 본주 거래대금보다 1.7배나 많다. 즉 무슨 말이냐면 SK 하이닉스가 ADR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본주보다도 거래대금, 거래량이 훨씬 많이 들어온다. 즉 외국인 수급이 훨씬 많이 들어온다. 이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SK 하이닉스의 또 큰 재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메모리 3사, 즉 뭐냐,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이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즉 12달, 즉 12개월 선행, 12개월 선행 EPS, 주당 순이익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훨씬 높게 있잖아요. 그죠? 훨씬 높게 있어요. 그런데 12개월 선행 PER이 여기 보면은 이게 마이크론이고 여기 있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예요. 뭐예요? 저평가잖아요. 저평가. 지금 현재 마이크론이 대략 한 8배, 한 9배 정도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한 5배 정도 돼요. 이거밖에 안 돼요. 퍼가. 12개월 선행 퍼가. 그럼 뭐예요? 이익 대비 엄청나게 저평가죠.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잖아요. 마이크론의 영업이익률보다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훨씬 좋다. 그렇게 되면 뭐겠어요? 아, 그렇죠. 저평가가 당연히 이만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크론도 이 정도인데? 훨씬 돈 잘 버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돈 잘 버는 기업은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12개월 선행 4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지금 현재 굉장히 삼성전자는 무려 43% 할인된 가격, SK하이닉스는 39%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은 일단은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계속적인 이 실적은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러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또한 계속 좋아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에 비해서 주가는 너무 싼 겁니다. 그러면 조정 줄 때 여러분들께서 담아가셔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지금은요. 고점이 어딘지 몰라요. 신이 아닌 이상 지금 현재 이 주식의 고가, 고점이 어딘지 모른단 말이에요. 고점이. 예, 고점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 추종으로 얘네들 실적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조정 구간에서 반드시 대장주들이 먼저 반등을 주고요. 실적 나오는 종목이 먼저 반등을 준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헐헐 날아가라. 좋습니다. 후반전 여기서 잠시 또 마무리를 짓고요. 아래에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에 카메라 가져다시면은 M밴드 제 공부방으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자,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